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앞발이 흙을 긁어낼 때마다 묘 앞단이 무너졌다. 흰 털은 진흙투성이었고 핏빛 혀가 늘어진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우진이 개의 목덜미를 잡아당겼지만 백구는 으르렁거리며 다시 파기 시작했다. 이 개가 미쳤나? 우진은 손에 묻은 흙을 바지에 문질렀다. 안개가 묘지를 감싸고 있었다. 아버지가 묻힌 지 49일째 아침이었다. 사흘 전부터 백구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밥그릇을 들고 와도 고개를 돌렸고 물을 줘도 할지 않았다. 그저 묘 앞을 배회하다 흙을 파기 시작했다. 우진은 개를 묶어두려 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까 두려웠다. 아버지 묘를 파헤치는 개라니. 미신을 믿지 않지만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백구야. 그만해. 목소리가 떨렸다. 백구는 멈췄다.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봤다. 개의 눈이 이상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우진은 쪼그려 앉았다. 백구가 판 구덩이는 이미 무릎 높이였다. 관이 드러날 정도는 아니지만 곧 닿을 것 같았다. 그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 뭘 찾는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다시 파기 시작했다. 우진은 말리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목을 스쳤다. 멀리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언덕 아래 마을에선 아직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다. 그때 백구의 발톱이 뭔가에 걸렸다. 개는 멈췄다.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렸다. 우진은 다가가 손을 뻗었다. 흙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플라스틱 같았다. 그는 양손으로 흙을 헤쳤다. 뭐지? 비닐로 여러 겹 쌓인 물건이었다. 크기는 두꺼운 책 정도. 우진은 비닐을 벗겨냈다. 손이 떨렸다. 안에는 낡은 천으로 감싼 뭔가가 있었다. 그는 천을 풀었다. 편지 묶음이었다. 노란 봉투가 10장쯤.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우진은 첫 장을 집어들었다. 봉투는 봉인되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꺼냈다. 손 글씨였다. 아버지 글씨가 아니었다. 누군가 오래전에 쓴 것처럼 잉크가 바랬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정만석 씨,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진은 숨을 멈췄다. 백구가 그의 무릎에 턱을 올렸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안개는 천천히 걷혔다. 우진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넣어지지 않았다. 그는 안경을 벗었다. 렌즈에 김이 서렸다. 아버지가 묻으신 거구나. 백구는 고개를 들어 묘비를 바라봤다. 우진도 묘비를 올려다봤다. 고 정만석 지묘라는 글씨가 새벽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일어났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지만 털어지지 않았다. 편지 묶음을 주머니에 넣으려다 말았다. 너무 두꺼웠다. 대신 천으로 다시 감쌌다. 집에 가자.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진이 몇 걸음 내려가도 걔는 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돌아섰다. 올 거면 와. 백구가 천천히 일어났다. 걔는 우진을 따라 언덕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을로 가는 길은 좁았다. 양옆으로 억새가 자랐고 이슬이 맺혀 있었다. 우진의 바지가 젖었다. 차가웠다. 손에 든 천 묶음이 무거웠다. 아니, 원래 무게는 가벼웠다. 하지만 들고 있을수록 무거워졌다. 집이 보였다. 담장 너머로 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우진은 걸음을 멈췄다. 빗자루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그는 담장 밖에 섰다. 어머니는 그를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마당을 쓸었다. 우진은 첫 묶음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어머니, 한미숙은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빗자루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일찍 왔구나. 백구가. 우진은 말을 멈췄다. 한미숙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대문 쪽으로 걸어왔다. 천천히. 우진은 첫 묶음을 내밀었다. 이게 나왔어요. 묘에서 한미숙은 묶음을 보지 않았다. 우진의 얼굴을 봤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손가락이 손등을 긁기 시작했다. 들어와. 그녀가 돌아섰다. 우진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백구가 그를 따랐다. 걔는 마당 한구석으로 가 웅크렸다. 한미숙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진은 거실에 섰다. 첫 묶음을 탁자 위에 놓았다. 잠시 후 한미숙이 물 2잔을 들고 나왔다. 물잔을 탁자에 놓았다. 묶음 옆에. 읽었니? 첫 장만, 침묵. 한미숙은 물잔을 집었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버지가 누구한테 뭘 하신 겁니까? 어머니도 아셨어요. 한미숙은 물잔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물이 조금 넘쳤다. 탁자에 물자국이 생겼다.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진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 이제 알아야죠. 한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봤다. 백구가 보였다. 걔는 대문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한미숙이 말을 멈췄다. 손가락이 손등을 더 세게 긁었다. 빨개졌다.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 햇빛이 거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다. 우진은 첫 묶음을 바라봤다. 한미숙도 묶음을 봤다. 두 사람 사이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누구도 먼저 펼치려 하지 않았다. 정만석은 펜을 내려놓지 못했다. 수용소 막사 한 구석에서 그는 3번째 편지를 쓰고 있었다. 아니, 쓰려고 했다. 첫 줄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종이가 찢어질 지경이었다. 등유 램프가 희미하게 타올랐다. 기름이 거의 떨어졌다. 어둠이 막사를 삼키고 있었다. 창문 밖으론 눈이 내렸다. 소리 없이. 정만석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자리 좀 비켜주시오. 장작을 더 넣어야겠소. 그는 일어났다. 무릎이 시렸다. 난로 곁을 비켜주자 옆 칸막이에 누워있던 남자가 장작을 집어넣었다. 불꽃이 치솟았다가 죽었다. 연기가 막사 안으로 퍼졌다. 만석은 기침을 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손바닥이 거칠었다. 동상 걸린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다. 편지 쓰시오? 예. 누구한테?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다들 제 사정이 급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든 상관없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갔다. 편지를 다시 펼쳤다. 잉크가 번져 있었다. 첫 문장이 흐릿했다. 박순애 씨께. 만석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펜 끝이 종이에 닿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23살 박순애. 만석보다 5살 어렸다. 처음 봤을 때 그녀는 3살짜리 아이를 업고 있었다. 피난길에서였다. 수용소에 도착한 첫날 밤,
그녀가 막사 입구에 섰다. 자리 있습니까?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자리 옆 빈 공간을 가리켰다. 순애는 아이를 내려놓고 앉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그게 첫 대화였다. 그 후로 석 달이 흘렀다. 순애는 막사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아이는 자꾸 아팠다. 기침을 했고 열이 났다. 만석은 가끔 약을 구해다 줬다. 쌀도 나눠줬다.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순애가 물었다.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저 외로웠다. 아니, 그것만은 아니었다. 순애의 눈빛이 너무 슬펐다. 슬픔이 아니라 체념 같은 것, 그냥요, 거짓말이었다. 그는 순애를 좋아했다. 말하지 않았지만 알았다. 순애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석 달 후 미군 부대에서 일자리 공고가 났다. 취사병을 뽑는다고 했다. 만석이 지원했다. 붙었다. 축하합니다. 순애가 말했다. 웃지 않았다. 만석도 웃지 않았다. 대신 그가 말을 꺼냈다. 저 대신 순애 씨가 가면 안 될까요? 예. 순애 씨가 더 필요할 거예요. 애도 있고.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정만석 씨가 가셔야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제 남편이 올 거예요. 만석은 말을 멈췄다. 순애에게 남편이 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순애는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만석도 묻지 않았다. 살아계실까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어요. 그날 밤 만석은 결정했다. 순애를 대신 보내기로. 명단을 바꿀 수 있었다. 담당자가 아는 사람이었다.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면 됐다. 순애 씨 이름으로 올려주시오. 왜? 그냥.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단을 수정했다. 만석은 담배를 건넸다. 고맙소. 별거 아니오. 이틀 후 순애가 일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만석은 그동안 순애의 아이를 봐줬다. 아이는 여전히 아팠다. 기침이 심해졌다. 밤마다 열이 올랐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만석이 말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다. 만석은 자기 돈을 꺼냈다. 이거라도 순애는 받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만석은 놀랐다. 순애가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 봤다. 미안해요. 근데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요? 정만석 씨가 저한테 베푼 게 다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만석은 입을 다물었다. 순애는 돌아섰다.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그녀 품에서 가늘게 숨을 쉬었다. 사흘 후 아이가 죽었다. 만석이 발견했다. 순애가 일 나간 사이 막사에 혼자 있던 아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순애에게 달려갔다. 미군 부대까지 뛰어갔다. 입구에서 그녀를 불렀다. 순애 씨. 순애가 나왔다. 만석의 얼굴을 보자 알았다. 무슨 일인지.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만석도 서 있었다. 한참 후 순애가 입을 열었다. 제가 일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일 나가라고 한 건 정만석 씨잖아요. 만석은 숨이 막혔다. 순애의 눈이 그를 바라봤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제 아이를 죽인 건 정만석 씨예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순애는 돌아섰다. 만석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 후로 순애는 만석을 보지 않았다. 막사를 옮겼다. 소식도 끊겼다. 만석은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69년이 흘렀다. 만석은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박순애 씨, 용서할 수 없으시겠지만 그는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펜을 내려놓았다. 편지를 접었다. 봉투에 넣었다. 봉인하지 않았다. 램프가 꺼졌다. 어둠이 막사를 삼켰다. 만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차가웠다. 창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렸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한미숙은 거울을 보지 못했다. 화장대 앞에 앉았지만 고개를 숙였다. 손등을 긁었다. 이미 빨개져 있었다.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진과 아람이 편지를 읽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침묵. 다시 종이 넘기는 소리. 미숙은 손등 긁기를 멈췄다. 손가락에 피가 묻었다. 그녀는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 이른을 바라보는 손, 40년 전 이 손은 달랐다. 좀 더 매끄러웠고 덜 떨렸다. 하지만 그때도 손등을 긁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술 냄새를 풍기며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가는 뒷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이 보였다. 거울 속 여자가 그녀를 바라봤다. 낯선 여자였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너무 익숙했다. 미숙은 거울에 손을 뻗었다. 손바닥이 차가운 유리에 닿았다. 거울 속 여자도 손을 뻗었다. 두 손바닥이 맞닿았다. 언제부터였을까? 혼잣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거울 속 여자만 입술을 움직였다. 미숙은 남편의 비밀을 알았다. 정확히는 결혼 10년 후에 알았다. 남편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순애야. 그때 미숙은 옆에 누워 있었다. 남편은 잠꼬대를 했다. 아니, 잠꼬대가 아니었다. 반쯤 깬 상태에서 뭔가를 토해냈다. 내가 죽였어. 내 잘못이야. 미숙은 남편을 흔들었다. 뭐가 잘못이에요? 남편은 눈을 떴다. 미숙을 봤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향했다. 아이가 죽었어. 내가 순애를 일 보내서. 내가 죽인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용서받을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숙은 처음으로 그가 우는 걸 봤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다. 미숙은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대답하지 않을 걸 알았다. 하지만 그 후로 미숙은 알았다. 남편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 미숙은 질투하지 않았다. 질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결혼은 중매였다. 24살 미숙과 31살 만석. 둘 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다들 살기 바빴다. 사랑 따윈 사치였다. 착하게 살아, 어머니가 말했다.
결혼식 전날 밤 착하게요? 응, 남편한테 잘하고 시집 식구들한테 잘하고. 그럼 돼. 그럼 저는요? 너,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마치 그런 질문을 처음 듣는다는 듯 내 몫은 나중에 생각해. 일단 착하게 사는 게 먼저야. 미숙은 착하게 살았다.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자기 몫은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40년이 그렇게 흘렀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 장례식 날 미숙은 울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이상하게 봤다. 우진이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울어도 돼요. 울 수가 없구나. 우진은 더 묻지 않았다. 미숙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봤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미숙은 그가 진짜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49일이 지났다. 백구가 묘를 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걔가 주인을 그리워하나 봐.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미신이야. 미숙은 알았다. 백구가 뭘 찾는지. 남편이 뭘 묻었는지. 편지였다. 남편은 평생 그 편지들을 간직했다. 미숙은 한 번도 본 적 없었다. 하지만 존재는 알았다. 남편이 가끔 서랍을 열어보는 걸 봤다. 뭔가를 꺼내 읽고 다시 넣는 걸 뭐 보세요? 한 번은 물었다. 아무것도 거짓말이었다. 미숙은 알았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이었다. 그가 미숙을 불렀다. 나 죽으면 왜 그런 말을 해요? 들어봐. 나 죽으면 백구를 잘 돌봐줘. 당연하죠. 그리고 남편이 말을 멈췄다. 손을 내밀어 미숙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결혼한 지 40년 만에 미안해. 예. 당신한테 좋은 남편 못 돼서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손도 떨렸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뭐라 할 수 있겠는가? 남편은 며칠 후 죽었다.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미숙은 거울에서 손을 뗐다. 손바닥에 유리 자국이 남았다. 그녀는 손등을 봤다. 피가 말라 있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아람이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람은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아빠가 편지 다 읽었어요. 그래.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손녀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미안하구나. 왜요? 모르겠다. 그냥 미안해. 아람은 할머니 손을 꼭 쥐었다. 미숙은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내지 않았다. 눈물만 흘렀다. 거울 속 여자도 울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조금만 열어두었다.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틈, 그 사이로 거실이 보였다. 아빠와 할머니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편지가 그 사이에 펼쳐져 있었다. 노란 종이. 빛을 받아 투명하게 보였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차가웠다. 복도는 어두웠다. 거실 불빛만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엿듣는 건 나쁜 짓이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의 목소리. 낮고 떨리는. 모르겠다. 할머니의 대답.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모르겠어. 침묵.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까 봐 복도가 좁아지는 것 같았다. 벽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백구가 왜 묘를 팠을까요? 아빠가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백구가 보였다. 걔는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걔가 아는 걸까요? 이 편지가 거기 묻혀 있다는 걸. 아마도. 그럼 아버지가 백구한테 뭘 시킨 건가요? 할머니가 돌아섰다. 아빠를 봤다. 내 아버지는 용서받고 싶었을 거야.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나는 문틈을 더 넓혔다. 조금만. 할머니 얼굴이 더 잘 보였다. 주름진 얼굴. 슬픈 얼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내 아버지가 그랬어. 어머니는 용서하셨어요. 할머니는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비웃음도 아니었다. 그냥 입술이 움직였을 뿐 나한테 용서받을 일을 한 게 아니잖니. 하지만 내 아버지가 사랑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였을 뿐이야. 나는 숨을 멈췄다. 아빠도 멈춘 것 같았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그럼 어머니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림자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미안해요. 아빠가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니? 하지만 너는 착한 아들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문에서 물러났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를 파고들었다.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할머니가 평생 그걸 알고 살았다는 것, 아빠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나도 몰랐다는 것, 우리 가족은 뭐였을까? 사랑이 없는 가족. 아니, 사랑은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다. 나는 펜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펜을 두드렸다. 똑똑똑. 습관이었다. 불안할 때면 이렇게 했다. 대학 입학원서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울. 나는 서울로 가고 싶었다. 이 집을 떠나고 싶었다. 무거운 공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떠날 수 있을까? 할머니를 두고 갈 수 있을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의자 끌리는 소리. 발소리. 아빠가 방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을 것이다. 나는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편지를 들고 있었다. 읽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봤다. 눈이 흔들렸다. 얼마나 들었니? 처음부터요. 할머니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나는 다가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웠다. 아람아. 네. 넌 서울 가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갈래요. 왜?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할머니가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진짜야.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쥐었다. 평생 혼자였어. 남편 옆에 있었지만 혼자였어. 이제 진짜 혼자가 되니까 오히려 편해. 나는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 했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지 마. 할머니가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 그냥 살았을 뿐이야.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한참 후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이 편지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다.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니? 편지를 쓴 사람? 받을 사람? 아니면 묻은 사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 말이 맞았다. 이 편지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아람아. 네. 넌 이 집의 비밀을 알았어. 이제 선택해야 해. 뭐요? 묻을 건지 파헤칠 건지. 나는 편지를 봤다. 노란 종이. 오래된 잉크. 누군가의 한과 누군가의 죄책감.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해. 답은 없어. 선택만 있을 뿐이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봤다. 백구가 보였다. 걔는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지키는 것이었다. 이 집을, 이 비밀을, 이 슬픔을.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 없는 얼굴. 이제 알았다. 왜 웃지 않았는지. 백구가 짖었다. 밤 11시, 마을 전체가 잠든 시각이었다. 개 짖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았다. 정우진이 마당으로 나갔다. 손에 회중전등을 들고. 빛이 백구를 비추었다. 걔는 대문을 향해 짖고 있었다. 왜 이래? 우진이 다가갔다.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몸이 떨렸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멈췄다. 회중전등을 대문 쪽으로 향했다. 누군가 서 있었다. 그림자만 보였다. 누구세요? 대답 없음. 밤늦게 왜 남의 집 앞에? 정만석 씨 댁 맞습니까? 여자 목소리였다. 늙은 목소리. 떨리는. 우진은 대문으로 다가갔다. 대문을 열었다. 빛이 여자를 비췄다. 70대로 보이는 여자였다. 등이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흐렸다. 누구시죠? 박순애입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다. 회중전등이 흔들렸다. 빛이 여자 얼굴을 스쳤다. 박순애. 편지를 쓰신 분? 편지를 읽으셨군요. 여자가 한 발짝 다가왔다. 백구가 으르렁거렸다. 우진이 걔를 말렸다. 백구, 조용히 해.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우진이 걔 목덜미를 잡았다. 걔가 몸부림쳤다. 들어오세요. 우진이 말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편지를 돌려주러 왔어요. 예. 제가 쓴 편지요. 정만석 씨가 갖고 계셨던. 어떻게 아셨어요? 편지가 나온 걸.
개가 파헤쳤다고 들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문이 마을에 퍼졌더군요. 정만석 씨 묘를 개가 팠다고. 뭔가 나왔다고.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애가 계속 말했다. 돌려주세요. 제 편지를. 지금은 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어머니? 정만석의 아내입니다. 순애의 얼굴이 굳었다.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한미숙과 박순애가 마주 앉았다. 우진은 옆에 섰다. 편지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백구는 마당에 묶여 있었다.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렸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순애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여자. 하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여자. 편지를 돌려받으러 오신 거예요? 미숙이 물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쓴 편지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갖고 있었어요. 60년 넘게. 그래서 돌려받으러 온 겁니다. 미숙은 편지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펼쳤다. 읽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이 편지엔 뭐가 쓰여 있죠? 읽어보셨잖아요. 아니요. 안 읽었어요. 순애가 눈을 크게 떴다. 왜요? 읽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묻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백구가 왜 팠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알았던 겁니다. 순애가 말했다. 정만석 씨가 뭘 원했는지. 용서받고 싶어 했다는 걸. 용서요? 미숙이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 아들을 죽였어요. 정만석 씨가. 아들? 네, 3살배기 아들. 일 나간 사이 혼자 남아 얼어 죽었어요. 정만석 씨가 저를 일본에서. 미숙은 숨을 멈췄다. 우진도 멈췄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왜 남편이 그 편지를 갖고 있었죠? 제가 보냈으니까요. 보냈다고요? 네, 60년 동안 매년 한 통씩. 정만석 씨 주소를 알아내서 보냈어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남편은 매년 이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침묵. 미숙은 편지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순애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제 돌려받겠습니다. 왜요? 미숙가 물었다. 왜 이제 와서 돌려받으려 하세요? 더 이상 필요 없어서요. 뭐가요? 증오가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60년을 증오하며 살았어요. 정만석 씨를. 그리고 저 자신을. 왜 일을 나갔는지. 왜 아이를 혼자 뒀는지. 이제 지쳤어요. 증오하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미숙은 순애를 바라봤다. 순애도 미숙을 봤다. 두 늙은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아내. 한 사람은 잃어버린 어머니, 남편이. 당신을 사랑했나요? 미숙이 물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랑한 적 없어요. 죄책감을 느꼈을 뿐이죠. 그게 더 나쁜 건가요? 모르겠어요. 순애가 일어났다. 편지를 품에 안았다. 가 보겠습니다. 미숙도 일어났다. 순애를 배웅했다.
대문 앞에서 순애가 돌아섰다. 정만석 씨는 좋은 남편이었나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좋은 남편이 뭔지 몰라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섰다. 걸어갔다. 등이 굽은 채 천천히. 미숙은 대문 앞에 섰다. 순애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봤다. 백구가 짖었다. 한 번, 길게. 미숙은 개에게 다가갔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미숙은 쪼그려 앉았다. 개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알았던 거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숙의 손을 핥았다. 따뜻했다. 우진이 마당으로 나왔다. 어머니. 응. 괜찮으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났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은 아니었다. 반쯤 이지러진. 우진아. 네.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 알아요. 하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 그냥 약한 사람이었어.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숙은 계속 말했다. 약한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 사랑이 독이 되거든. 나도 약했어.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했으니까. 미숙이 우진을 돌아봤다. 넌 강한 사람이 돼. 약하면 안 돼. 어떻게 강해져요? 나도 모르겠다. 두 사람은 마당에 섰다. 백구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개의 흰 털을 비췄다. 집안에서 불이 꺼졌다. 어둠이 마당을 감쌌다. 하지만 달빛은 남아 있었다. 미숙은 집으로 들어갔다. 우진도 따라 들어갔다. 백구만 마당에 남았다. 걔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을 봤다. 한참 후 고개를 숙였다. 앞발 사이에 코를 묻었다. 잠들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다. 정우진은 문을 닫았다. 서재문,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손잡이를 놓자 딸깍 소리가 났다. 작았지만 요란하게 들렸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램프를 켰다. 좁은 빛이 책상을 비췄다.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다. 안경을 벗었다. 책상 위에 놓았다. 다시 집어들었다. 렌즈를 닦았다. 옷자락으로. 깨끗해지지 않았다. 얼룩이 더 번졌다. 다시 썼다. 세상이 흐릿했다. 아니, 원래 흐릿했다. 안경은 그걸 선명하게 만들었을 뿐, 하지만 지금은 선명하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침묵. 우진은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아버지 유산 관련 서류. 진명의 이전 서류. 은행 통장. 인감증명서. 그는 서류를 꺼냈다. 한 장씩 펼쳐봤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의미 없는 숫자들. 결국 이것밖에 안 남았네. 혼잣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우진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닫았다. 안경을 벗었다. 책상에 놓았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머니 말이 맞았다. 하지만 우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집에 오면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잤다. 아침이면 일찍 나갔다.
대화가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아버지와 세상 사이에. 우진은 아버지가 무서웠다. 때리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무서웠다. 그 침묵이, 그 무표정이. 아빠, 10살 때였다. 우진이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문을 보고 있었다. 우진은 다가갔다. 아빠,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그래. 칭찬해줘. 아버지는 신문을 내렸다. 우진을 봤다. 표정이 없었다.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지.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들었다. 우진은 돌아섰다. 방으로 갔다. 울지 않았다. 울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는 원래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우진은 다짐했다.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그리고 47살이 됐다. 우진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아버지 손과 닮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이 굵었다. 손톱이 거칠었다. 나는 아빠를 닮아가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우진은 결혼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나이가 되어서. 주변에서 권해서.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다. 우진에게 잘했다. 우진도 아내에게 잘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그걸 아내도 알았을 것이다. 10년 후 아내가 떠났다. 이혼하자고 했다. 우진은 거절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미안해, 아내가 말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다. 아내는 떠났다. 우진은 혼자 남았다. 딸 아람만 함께. 아람은 우진과 닮았다. 말이 없고 조용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아버지처럼 죽은 눈이 아니었다. 살아 있었다. 뭔가를 찾는. 우진은 아람을 잘 키우고 싶었다.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화하고 칭찬하고 안아주고.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진은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말하는 법을 몰랐다.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아빠, 아람이 15살 때였다. 우진을 불렀다. 응. 나 서울 가고 싶어. 왜? 여기 싫어.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람은 계속 말했다.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해. 아무도 웃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 아빠도, 할머니도. 다 똑같아.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아람이 떠나고 싶어 하는 것, 당연했다. 우진도 이 집을 떠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이 있었다. 책임이 있었다. 아람아. 응. 미안해. 왜? 좋은 아빠 못 돼서. 아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진도 더 말하지 못했다. 그 후로 아람은 서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진은 알았다. 아람이 여전히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 우진은 안경을 집어들었다. 다시 썼다. 세상이 선명해졌다. 책상 위 서류들이 보였다. 램프가 보였다. 닫힌 문이 보였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람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우진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혼자. 좁은 빛 속에서. 아버지도 이랬을까? 혼자 앉아서 뭔가를 생각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숨을 쉬었다. 깊게. 천천히.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우는 법을 몰랐다. 램프가 깜빡였다. 불빛이 흔들렸다. 우진은 램프를 봤다. 기름이 떨어지는 건가? 아니, 전구가 나간 건가? 그는 램프를 껐다. 어둠이 서재를 삼켰다. 하지만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희미하게. 우진은 창밖을 봤다. 마당이 보였다. 백구가 보였다. 걔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달을 보고. 걔도 외로울까? 주인이 죽었으니. 우진은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마당으로 갔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 그냥 봤다. 우진은 걔에게 다가갔다. 쪼그려 앉았다. 백구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뭘 묻었는지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팠구나.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걔는 우진의 손을 핥았다. 잘한 건지 모르겠다. 그냥 묻혀 있었으면. 모두가 모르고 살았으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제 모두 알아버렸어. 그는 백구를 안았다. 걔는 가만히 있었다. 따뜻했다. 미안해. 너한테도 미안해. 백구가 작게 낑낑거렸다. 우진은 걔를 놓았다.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갔다. 서재에 다시 앉았다. 램프를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안경을 벗었다. 놓았다. 짚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어차피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보자기를 펼쳤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웠지만 곧 밝아올 시간이었다. 창문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보자기는 빨간색이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준 것, 50년 전, 지금은 색이 바랬다. 원래 선명했던 빨강이 탁한 붉은색으로 변했다. 나는 보자기를 무릎 위에 놓았다. 손으로 천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웠다. 오래 써서 닳았다. 매듭이 있었다. 내가 맨 매듭. 언제 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오래전. 나는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천천히. 손가락이 떨렸다. 매듭이 단단했다. 오래되어서. 시간이 조였다. 왜 지금 풀고 있는 걸까? 모르겠다. 그냥 풀어야 할 것 같았다. 손가락에 힘을 줬다. 매듭이 조금 느슨해졌다. 계속 풀었다. 천이 미끄러졌다. 그때 기억이 났다. 결혼식 날이었다. 시어머니가 이 보자기를 줬다. 이걸로 아이 싸서 업고 음식도 싸고 잘 써. 네, 나는 받았다. 무거웠다. 아니, 천 자체는 가벼웠다. 하지만 무거웠다. 뭔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시집살이가 뭔지 알지? 예. 참는 거야. 참고 참고 또 참는 거.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나도 웃지 않았다. 그럼 언젠간 끝나요? 끝. 그런 거 없어. 죽을 때까지 참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돌아섰다. 떠났다.
나는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다. 혼자. 붉은 천을 들고. 그때 알았어야 했다. 이 천이 내 인생이 될 거라는 걸. 나는 매듭을 계속 풀었다. 거의 다 풀렸다. 마지막 부분이 남았다. 가장 단단한 부분. 손가락에 피가 났다. 손톱이 찢어졌다.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매듭이 풀렸다. 보자기가 펼쳐졌다. 넓게. 내 무릎을 덮었다. 나는 천을 봤다. 구석구석. 얼룩이 있었다. 음식 자국. 아이 토한 자국. 눈물 자국. 50년의 흔적. 나는 보자기를 집어들었다. 창가로 갔다. 커튼을 열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보자기를 창밖으로 펼쳤다. 바람이 불었다. 천이 흔들렸다. 펄럭였다. 놓고 싶었다. 손을 펴면 천이 날아갈 것 같았다. 바람을 타고 어딘가로. 하지만 놓지 못했다. 아직. 나는 보자기를 다시 안으로 들였다. 접었다. 네모지게. 작게. 서랍을 열었다. 보자기를 넣었다. 닫았다. 언젠가 다시 꺼낼 것이다. 아니면 영영 꺼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거울을 봤다. 어제 봤던 거울. 거울 속 여자가 나를 봤다. 이제 됐어, 혼잣말이었다. 거울 속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죽었다. 49일이 지났다. 백구가 편지를 파냈다. 순애가 찾아왔다.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상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집은 그대로고 마을은 그대로고 사람들도 그대로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나는 달라졌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슬프지 않았다. 아니, 슬펐다. 하지만 슬픔이 날 무너뜨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공평했다. 우리는 공평하게 불행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마당이 보였다. 백구가 보였다. 걔는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뭘 기다리는 걸까? 순애가 다시 올까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걸까?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나는 밖으로 나갔다. 마당으로. 백구에게 다가갔다. 걔는 나를 봤다.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 슬픈 눈으로 봤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백구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파헤친 게 맞았어. 그냥 묻혀있으면 안 됐어. 걔는 내 손을 핥았다. 따뜻했다. 이제 끝났어. 네. 할 일은 끝났어. 백구는 일어났다. 나를 따라 집 쪽으로 걸어왔다. 처음으로. 나는 쪼그려 앉았다. 걔를 안았다. 백구는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대답이 없어도 살 수 있었다. 나는 백구를 놓았다. 일어났다.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에 갔다. 물을 끓였다. 차를 우렸다. 잔에 따랐다. 거실로 가 탁자 앞에 앉았다.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창문으로 해가 떠올랐다.
빛이 거실로 들어왔다. 탁자를 비췄다. 내 손을 비췄다. 주름진 손, 이른을 바라보는 손, 평생 일한 손, 나는 손을 펼쳤다. 손금을 봤다. 깊게 패였다. 이 손으로 뭘 했을까? 밥을 했다. 빨래를 했다. 청소를 했다. 아이를 키웠다. 남편을 돌봤다. 그게 전부였을까? 아니. 이 손으로 나를 지탱했다. 무너지지 않게. 부서지지 않게. 50년 동안.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차를 다 마셨다. 잔을 내려놓았다. 일어났다. 방으로 갔다.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머리를 빗었다. 준비됐다. 오늘을 살 준비. 나는 밖으로 나갔다. 마당을 쓸었다. 백구가 옆에서 지켜봤다. 빗자루가 땅을 쓸 때마다 소리가 났다. 규칙적인 소리. 살아있는 소리. 해가 높이 떴다. 따뜻했다. 나는 빗자루를 멈췄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아름다웠다. 50년 만에 처음 봤다.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나는 웃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 40분. 집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4개의 공간에서 4개의 삶이 움직였다. 첫 번째 공간. 아람의 방, 창가. 22살 여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대학 입학원서가 펼쳐져 있었다. 펜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블루아워. 밤과 낮 사이. 아람은 원서를 봤다. 지원학과 란이 비어 있었다. 서울.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갈 수 있을까? 할머니가 떠올랐다. 어젯밤 거울 앞에서 우는 할머니. 처음 봤다. 할머니가 우는 걸 아람은 펜을 내려놓았다. 원서를 접었다.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다. 언젠가는 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녀는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깊게 숨을 쉬었다. 마당이 보였다. 백구가 보였다. 걔는 잠들어 있었다. 편안하게. 아람은 웃었다. 작게. 두 번째 공간. 미숙의 방, 화장대 앞, 이른을 바라보는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주름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늙었다. 하지만 추하지 않았다. 그냥 늙었을 뿐. 미숙은 립스틱을 꺼냈다. 오래전에 산 것 한 번도 바르지 않았다. 뚜껑을 열었다. 색이 바랬다. 붉은색이 탁해졌다. 거울을 보며 입술에 발랐다. 서툴렀다. 삐져나갔다. 휴지로 닦았다. 다시 발랐다. 이번엔 나았다. 미숙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늘은 나가볼까? 혼잣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미숙은 옷장을 열었다. 옷을 꺼냈다. 검은 옷이 아니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였다. 언제 산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입어봤다. 맞았다. 거울을 봤다. 괜찮았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갔다. 세 번째 공간. 우진의 서재. 책상 앞,
47살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이메일 작성 창, 받는 사람, 전 부인. 제목, 비어있음. 본문, 비어있음. 우진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글자를 치지 못했다. 뭘 쓸지 몰랐다. 미안해, 너무 짧았다. 잘 지내, 너무 가벼웠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너무 무거웠다. 우진은 손을 내렸다. 안경을 벗었다. 렌즈를 닦았다. 다시 썼다. 화면을 봤다. 커서가 깜빡였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글자를 쳤다. 천천히. 고마웠어.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멈췄다. 지웠다. 다시 쳤다. 아람이가 너를 닮아서 다행이야. 멈췄다. 그대로 뒀다. 보내지 않았다. 저장만 했다. 임시 보관함에. 언젠가 보낼까? 모르겠다. 우진은 컴퓨터를 껐다.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해, 아름다웠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살아볼까? 네 번째 공간. 마당. 백구. 7살 개가 잠에서 깼다.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봤다. 밝았다. 해가 떴다. 백구는 일어났다. 몸을 떨었다. 털에 묻은 먼지가 날렸다. 대문을 봤다. 어제처럼 기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었다. 주인은 죽었다. 주인이 사랑한 사람도 떠났다. 하지만 백구는 혼자가 아니었다. 집에 사람들이 있었다. 밥을 주는 사람. 쓰다듬어주는 사람. 말을 거는 사람. 충분했다. 백구는 집 쪽으로 걸어갔다. 현관 앞에 앉았다.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미숙이 나왔다. 백구를 봤다. 배고프구나. 미숙은 부엌으로 갔다. 밥그릇을 가져왔다. 백구 앞에 놓았다. 걔는 밥을 먹었다. 천천히. 미숙은 옆에 앉았다. 걔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내가 파헤친 거. 백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꼬리를 흔들었다. 한 번 해가 높이 떴다. 집안에 빛이 가득 찼다. 4개의 공간에. 아람은 책을 읽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서. 미숙은 빨래를 널고 있었다. 마당에서. 우진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재에서. 백구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보통의 아침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달랐다. 뭔가 달랐다. 공기가 가벼웠다. 어제보다. 무게가 줄었다. 조금. 아람이 부엌으로 갔다. 미숙이 거실로 들어왔다. 둘이 마주쳤다. 할머니. 응. 오늘 날씨 좋아요. 그러네. 미숙이 창밖을 봤다. 파란 하늘. 맑았다. 산책할래요? 아람이 물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백구가 따라왔다. 마을 길을 걸었다. 천천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침묵이 무겁지 않았다. 언덕에 올랐다. 묘가 보였다. 정만석의 묘. 미숙은 멈췄다. 묘를 봤다. 한참.
올라갈래요? 아람이 물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제 끝났어. 진짜로. 미숙이 돌아섰다. 마을 쪽으로 내려갔다. 아람이 따랐다. 백구도 집으로 돌아왔다. 우진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산책. 같이 갈 걸 그랬네요. 미숙은 웃었다. 다음엔 같이 가자. 우진도 웃었다. 어색하게. 네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백구도 거실에 모였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미숙이 차를 끓였다. 네 잔 모두에게 나눠줬다. 건배 아람이 말했다. 모두 웃었다. 잔을 부딪혔다. 작은 소리가 났다.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창밖으로 해가 더 높이 떴다. 오전 10시 하루가 시작됐다. 끝나지 않은 하루. 계속될 하루. 미숙은 손등을 봤다. 긁힌 자국이 아물고 있었다. 딱지가 생겼다. 곧 떨어질 것이다. 새 살이 돋을 것이다. 우진은 안경을 만졌다. 벗지 않았다. 그냥 쓰고 있었다. 세상이 선명했다. 아람은 펜을 돌렸다. 손가락으로 떨어뜨렸다. 주웠다. 웃었다. 백구는 탁자 밑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았다. 잠들지 않았다. 그냥 쉬고 있었다. 4개의 삶, 한 지붕 아래.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미숙이 입을 열었다. 우진아. 네. 아람아. 네. 고마워.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요, 할머니. 저도요, 어머니. 미숙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50년 만에. 해가 중천에 떴다. 집은 밝았다. 어둠이 없었다. 모든 것이 보였다. 상처도, 주름도, 슬픔도. 하지만 괜찮았다. 보여도 괜찮았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 백구가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참 후 짖었다. 한 번, 길게. 멀리까지 울렸다. 인사였다. 떠난 자에게. 그리고 남은 자에게. 걔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하지만 닫힌 것이 아니었다. 언제든 열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